와, 이건 진짜 미쳤는데요. 테슬라 봇이 빨래를 개는 영상이 X에 올라왔어요.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바구니에서 검정색 티셔츠를 꺼낸 다음 마치 인간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손놀림으로 빨래를 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티즌들에 의해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시되는데요. 결국 일론 머스크가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옵티머스 봇은 자율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다. 이 말은 곧 원격으로 팔이나 손가락에 조작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지만 곧 임의적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고정된 테이블이나 박스가 필요하지 않다. 자, 그러면 조작 맞다는 건가? 네, 맞습니다. 로봇을 원격으로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작을 했다는 말이겠죠. 실제로 로보틱스 산업계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데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시연을 통해서 AI가 학습을 하는 방법을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테슬라봇이 빨래를 갠 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냐?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해낸 거예요.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은 원격이라도 저렇게 정밀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가 말한 것처럼 곧 어떤 환경에서도 자율적으로 행동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미 테슬라봇은 자신의 신체를 아주 정밀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물체를 인식, 분류하는 작업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더욱 놀랄 만한 이야기가 지금 소문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아재,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샌디 멀로라는 테크와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리뷰하는 인플루언서예요. 이 분야에서는 아주 전문적인 리뷰로 자동차 업계에서 탑으로 꼽히는 사람인데, 이제 이분이 테슬라 기가 텍사스 공장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서 엄청난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옵티머스 봇이 평균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듯이 달걀을 짚거나 옷을 개는 수준이 아니라 평균적인 인간 이상이 하는 일들을 해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랐지만 더 공개하기는 어렵다라는 트위터를 남겨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영상 뒤편을 보시면 이제 옵티머스 봇이 한 대가 아니죠, 여러 대가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 올라온 링크드인 테슬라 봇 분야 구인 공고를 한번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매스 프로덕션.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죠. 그럼 테슬라가 왜 이렇게 로보틱스, 테슬라봇의 대량 생산 열을 올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테슬라에게 로봇 사업이란 미래 가장 큰 먹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산업용 로봇의 압도적인 생산성, 두 번째로는 가정용 로봇 보급으로 인한 로보틱스 플랫폼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텐데 테슬라 공장이 미국 프리몬트와 텍사스에 아주 크게 있죠. 그 다음에 상하이 공장 있고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테슬라의 인건비가 생각보다 훨씬 비싸요. 보시면은 폭스바겐, 그러니까 유럽에서 생산되는 것 제외 가장 비싼 수준이 바로 이 테슬라 인건비입니다. 아무래도 단순 생산직보다는 AI나 자율주행 등 첨단 연구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매출액 대비 고정비, 그 안에서도 인건비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좀 놀랬던 게 기아차의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거의 포드나 GM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참고로 이제 포드나 GM은 이제 미국의 공장이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기아차가 비슷합니다.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어찌됐건 테슬라의 인건비는 상당히 비싼 편이다. 게다가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만큼 이제 테슬라 고용인원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죠. 그리고 아무리 공장을 무인화하더라도 제조업이라는 자동차 업계의 특성상 사람이 라인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사람의 수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테슬라는 어떻게 해서든 인건비 비중을 줄이고 싶어 할 거예요. 로봇은 사람과 다르게 하루 종일 일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불평하는 로봇 보셨나요? 노조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복지 혜택을 줄 필요도 없고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잘못 뽑은 사람 한 명이 팀 망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잠재적 인사 리스크까지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가장 큰 장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다시피 현저하게 저렴하다는 거예요. 결국 경제적으로 인간을 뽑는 것보다 로봇을 만드는 게 훨씬 쌉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료는 중국의 한 증권사에서 예측한 테슬라봇 원가예요. 추산하기로는 18,000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2천만 원이 안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은 이 손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5손가락을 다 만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작정하고 원가를 더 절감하려면 3손가락만 있어도 사실 충분하긴 하거든요. 어쨌건 테슬라봇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너무 싼 거 아니냐 의심을 하더라고요. 테슬라 전기차가 무려 4만 달러, 5만 달러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봇이 2만 달러가 안 드냐. 저도 처음엔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다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만든 이 아틀라시 봇이 대략 10만 달러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거 충분히 되겠다 싶습니다. 전기차를 만들 때 가장 큰 비용이 바로 배터리예요. 보통 전기차 배터리 용량이 70kWh예요. 그런데 킬로와트시당 100달러 정도 원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전기차당 7,000달러가 바로 배터리 원가예요. 그런데 테슬라 봇은 겨우 2.3kWh의 작은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230달러밖에 안 드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원가는 이제 관절과 같은 구동부, 이제 이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는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액추에이터도 딱 6개로 제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화려한 움직임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실속을 챙겨서 대량 생산을 해내겠다. 결국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라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다는 거죠. 결국 로봇 원가를 2만 달러라고 가정해도 시간당 원가가 엄청나게 싸요. 무려 5달러밖에 안 돼요. 심지어 이 추정은 하루 20시간이라고 주 5일제를 로봇한테 적용했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 원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보는 이 키오스크 원가보다도 조금 더 비싼 수준밖에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테슬라가 이 로봇을 25,000달러에 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필연적으로 FSD 구독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할 겁니다. 왜냐? 차랑은 다르게 우리가 로봇을 사놓고 로봇을 우리 손으로 조작하는 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막 낑낑거리면서 로봇 팔을 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FSD 가격을 더한다면 37,000달러예요. 결국 테슬라가 전기차를 팔아서는 20% 수익보다 훨씬 높은 40% 마진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전기차보다 자율주행이나 이 로보틱스 분야가 훨씬 더 시장이 크다라고 말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1가정 1로봇 보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5개에서 6개 종류의 로봇이 이미 기획이 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최종적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보다 10배나 커질 수 있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미래에 가정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연간 50%씩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로봇은 구글과 스탠포드 대학이 협력으로 만든 알로아봇이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웬만한 인간만큼 이 가정 일들을 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리와 빨래는 물론이고 이렇게 침대보나 베갯잎을 넣는 정교한 행동까지 가능합니다. 진짜 놀랐던 점은요, 이 지퍼를 잠글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대 언어 모델, 그러니까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의 발달과 테슬라 자율주행의 근본인 컴퓨터 비전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달 덕분입니다. 그런데 로봇이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게 정말 무섭지 않으신가요?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현 영국 총리와 일론 머스크의 간단한 인터뷰를 제가 따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Strategic disadvantage. Well, really anything that can be actuated by a computer is effectively a robot. So you can think of, frankly, Tesla cars are robots on wheels. Anything that's connected to the internet is effectively an endpoint actuato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o you've got Boston Dynamics. Obviously, they've been making impressive robots for a while. I think they're, at this point, mostly owned by Hyundai. So I guess Hyundai is probably going to make robots that are humanoid and some rather interesting shapes that I wasn't anticipating, like the one that looks sort of like a kangaroo on wheels. I'm not sure what that is, but I do think there is a safety concern, especially with humanoid robots, because at least the car can't chase you into this building, not very easily, or chase you up a tree, or you can sort of run up a flight of stairs and get away from a Tesla. I think there's a Stephen King movie about that, if your car gets possessed. So, but if you have a humanoid robot, it can basically chase you anywhere. I know. I'm saying this is something we should be quite concerned about, because if the robot can follow you anywhere, then, what if they just one day get a software update and they're not so friendly anymore? I feel